2013년에 또 한 편의 우리나라 영화가 있었어요. 설국열차. 이 영화 아시죠? 영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많은 분들이 안 본 영화는 잘 안 가져와요. 그럼 나만 잘난 척하는 것 같아요. 이 설국열차라는 영화는 아주 재밌습니다. 꼬리칸과 앞칸으로 나뉘어진 마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사회를 보는 것 같죠. 계급화돼 있고. 그래서 결국은 꼬리칸의 사람들이 진격을 가해서 그 앞칸을 점령하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즐거운 장면 중에 하나는 송강호 씨가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헐리우드의 그 쟁쟁한 배우들이 끊임없이 남궁이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드디어 그 모든 배우들이 삥 둘러싸였을 때 서랍 안에서 탁 등장하죠. 한국인으로서 굉장히 뿌듯한 장면 중에 하나 아닌가요? 그 헐리우드의 아주 유명한 배우들이 남궁이라는 인물이 정말 중요한 인물이야 라고 막 30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떠들다가 드디어 우리의 남궁을 연기하는 송강호 씨가 등장할 때 아마도 많은 한국 관객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을 것 같아요. 이 송강호 씨가 연기하는 인물은 아주 독특한 인물이에요. 영화의 많은 주인공들이 맨 앞칸으로 가길 원할 때 이 송강호 씨가 연기하는 캐릭터는 극 속에서 이런 대사를 합니다. 나는 앞칸엔 관심이 없어. 내 관심은 저 옆에 문을 뚫고 이 기차 바깥으로 나가는 거야. 이 이야기는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계급화된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지배당하고 있는 계급이 자신들을 지배하는 계급을 타도하고 위로 올라가려고 했던 건 인류의 역사죠.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역사의 순환처럼 우리는 받아들여지고 있었어요. 근데 송강호 씨가 연기하는 저 캐릭터는 봉준호 감독의 어떤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이 시스템의 앞자리에 누가 있는지는 관심 없어. 내가 생각하는 건 이 시스템 전체를 다 부셔버려야 된다는 거야.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거야. 이 시스템 안에서는 결국 앞칸으로 가봐야 또 다른 지배자가 생길 뿐이야. 그러니 이 계급화되어 있는 시스템을 부셔버려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건 단순한 투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송강호 씨가 극 속에서 하는 딱 하나의 대사. 내 관심은 앞칸에 있는 게 아니야. 옆칸, 옆에 있는 그 문을 부셔버리고 나가는 거야. 라는 대사는 감독이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지 아주 날카롭게 힌트를 줍니다. 그러나 이 영화가 정말 유쾌한 이유는 마지막 장면에 있어요. 기차를 부시고 나면 뭐가 기다리고 있죠? 흰 곰 하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종의 감독의 유머 같아요. 그리고 하나의 상징 같아요. 이제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고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동물로서 저 곰 한 마리가 딱하니 언덕에서 말하자면 아무런 생명체가 살 수 없다라고 했던 이 지상이 이제 조금씩 해빙기를 맞아 다시금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곳이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자, 자 이제 새로운 아주 하얀 백조와도 같은 새로 써나갈 수 있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세상이다 라는 것을 저 백곰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마지막 장면에서 봉준호 감독의 정말로 놀랍도록 패기 넘치는 그 설정이 하나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이 영화 보셨죠? 기차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살아남는 인물이 2명 있습니다. 우리가 문명사와 인류사를 이야기할 때 그 중심에 뭐가 놓여져 있어요? 백인들의 역사가 놓여져 있어요. 그렇죠? 언제나 왜 지구를 구하는 건 미국인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외계인들은 왜 맨날 뉴욕으로 돌진해가지고 그렇게? 그렇잖아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대중문화의 어떤 가장 핵심인 영화에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건 바로 미국이고, 그래서 모든 인류의 역사를 백인 중심으로 써나갑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은 누구예요? 봉준호 감독이에요. 우리와 같은 한국 사람이에요. 그는 설국열차를 통해서 맨 마지막에 아주 패기 넘치는 제안을 하나 해요. 자,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황인의 여자와 흑인의 소녀는 누구예요? 새로운 세대의 아담과 이브예요. 이 조상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봉준호는 이야기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백인의 시대였지. 이제는 황인과 흑인이 새로운 시대의 아담과 이브야. 라고 백인 중심의 세계 문화에다 자신만의 아주 멋진 패기 하나를 영화의 끝장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유쾌하지 않나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 마지막 장면에 정말 빵 터졌어요. 야, 봉준호 감독 최고다. 라고. 일종의 유머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봉준호 감독의 패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바로 한국 관객과 또 다른 어떤 소위 제3세계라고 불렸던 관객들에게 선사하는 봉준호 감독의 아주 멋진 선물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4년에 나왔던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라는 영화입니다. 마틴 스콜세지가 감독했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연기했어요.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라갔는데 아쉽게도 받지 못했어요. 연기를 정말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던 벨포트라고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존했던 인물이고요. 이 월스트리트에서 수많은 주가 조작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일으켰던 인물이에요. 이 영화는 일종의 블랙 코미디인데 그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사기 수법을 통해서 그 수많은 부를 일궜으며 그 부를 가지고 얼마나 화찬란하게 살았으며 또한 그들이 그 부를 통해서 어떻게 몰락해 가는지를 이 영화는 아주 정확하고 그러면서 아주 유머러스하고 재밌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몇몇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은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사람이 몰락한 건 신경 쓰지 않을지 저렇게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하게도 만들었던 영화예요.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자 작가인 마틴 스콜세지는 그걸 몰랐을까요? 그래서 아주 무서운 장면을 영화의 마지막 1분에 담아놓습니다. 조던 벨포트가 결국은 감옥에서 나와서 대중들을 향해서 이제 자신이 어떻게 부를 만들어냈는지를 막 특강하는 장면이 나와요. Sell me this pen. Well, this pen works, and I personally love this pen, and I think this pen... 이 장면은 하나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감독이 아주 무서운 단언 같은 것이기도 해요. 제가 지금 2시간 동안 이렇게 한 인물이 얼마나 추잡하고 우스꽝스럽고 또는 허황되게 자신의 인생을 낭비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영화를 보는 여러분들은 오히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라고 또다시 헛된 욕망을 꿈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감독은 관객에게 묻습니다. 저 한 장면을 통해서. 저들은 바로 우리예요. 그 영화를 보고 있는 관객석의 우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화를 통해서 나는 조던 벨포트처럼 저렇게 허황된 욕망에 사로잡히지 말아야지. 사람들에게 사기치지 말아야지. 이렇게 각성하고 나가는 관객들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그 대답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겠습니다만 이 감독은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라고 자신의 질문을 관객석에 던지고 있어요. 아주 좋은 영화는 극장에서 끝나지 않아요. 극장문을 닫고 나가며 시작됩니다. 우리가 액션 영화나 로맨틱 코미디도 아주 잘 만든 영화들이 많지만 그런 영화들을 아주 명작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액션 영화, 로맨틱 코미디는 모든 걸 다 해결해줘요. 주인공이 모든 악당을 다 잡아요. 그렇죠? 그리고 끝나요. 로맨틱 코미디는 어떻게 해요? 결국은 두 사람이 그렇게 잘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행복해지죠. 그리고 그냥 행복한 마음만 가지고 극장을 나가요. 그리고 더 이상 그 영화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우리 시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좋은 영화는 그 영화를 통해 질문하고 우리가 영화가 끝난 뒤에 극장 바깥으로 나가면서 그 영화가 던져준 질문과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영화예요. 그래서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는 그에 나왔던 많은 영화들 중에 아주 좋은 영화로 지금까지도 평가되고 있습니다. 2015년으로 가볼게요. 재밌는 영화 한 편이 있어요. 스타워즈 7입니다. 자랑을 좀 할까요? 우리나라에서 몇 명 초대받지 못했는데 제가 한 분 그 한 자리에 초대받아서 LA의 돌비 극장에 가서 저 영화를 스티븐 스필버그와 함께 봤어요. 이건 자랑이에요.
뭐 어떤 의미가 있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자랑하는 거예요. 스타워즈는 여러분들 아마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처음에 영화가 시작하면 아주 유명한 자막이 올라오면서 시작합니다. 아주 먼 옛날 우주에서 라고 자막이 시작합니다. 근데 이 자막 조금 이상해요. 이 영화엔 최첨단 무기들이 등장해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SF 영화라는 건 먼 미래의 이야기다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최첨단의 장비들이 등장하고 아주 환상적인 그래픽과 기술력이 동원된 이 SF 영화는 아주 먼 옛날 우주에 라고 시작합니다. 이 영화는요, 조지 루카스가 자신의 방식대로 해석한 미국의 역사예요. 역사이기 때문에 지나간 것이고 과거의 것이죠. 그래서 영화는 아주 먼 옛날 옛적에 라고 시작해요. 한번 왜 이것이 미국의 역사인지 볼까요?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루크 스카이워커와 그 공주는 마치 서양의 어떤 역사의 출발점이 된 그리스 신화 속에서 등장한 그런 인물들처럼 보여요. 자신들에게 어떤 운명이 태어날 때부터 점지돼서 그 운명 안에서 세계를 구하기 위해 싸우는 영웅들의 서사시 같은 게 바로 남녀 주인공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해리슨 포드, 한 솔로라고 나오는 인물이 있죠. 어떻게 등장해요? 권총 지갑을 발밑으로 아주 길게 차고 조끼를 입고 딱 등장해요. 이건 전형적인 카우보이의 복장이에요. 서부 시대의 미국의 건맨을 보여줘요. 그 뒤에는 추바카라고 하는 아주 털복숭이 외계인이 한 명인데 와와와와와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무슨 뜻인지. 근데 한 솔로만 알아들어요. 마치 뒤에 서 있는 건 추바카라는 거대한 외계인은 인디안 같아 보여요. 서부 영화에 등장하는. 그렇죠? 자, 이들이 싸우는 상대는 어때요? 스톰트루퍼라고 불리우는 인물들은 하얀색 군복을 입고 있는데 그들은 마치 2차 세계대전에 등장한 독일군의 군복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악당인 다스베이더의 복장은 마치 일본의 사무라이 쇼군의 갑옷처럼 보여져요.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은 어느 나라를 상대로 싸웠어요? 독일과 일본을 상대로 싸웠습니다. 이 영화에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은 바로 미국의 역사에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새롭게 해석했죠. 그래서 이 영화는 처음 시작할 때 아주 먼 옛날 옛적에라는 머릿말로 영화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J.J. 에브람스가 감독을 맡은 스타워즈 7편 2015년에 오게 되면 영화에 아주 재미있는 다른 변화가 생깁니다. 이런 거예요. 이 영화 보신 분 계시죠? 주인공이 흑인과 여성입니다. 그렇죠. 자, 1편부터 6편까지의 주인공들은 다 백인이었어요. 더군다나 거의 남자들이 주인공이었어요. 심지어 여성들의 캐릭터가 로보트보다도 좀 못했어요. 물론 몇몇 에피소드에선 좀 더 중요한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만 R2D2가 어떻게 보면 여성 캐릭터들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LA에서 저 봤어요. R2D2. 들어오더군요. 이렇게. 자랑이에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흑인 주인공은 스톰트루퍼였어요. 말하자면 제국군의 병사였어요. 그런데 학살이 벌어지는 걸 보고 도망가요. 아, 이런 짓은 도저히 못하겠다 하면서 도망가요. 이 여성이 연기하는 캐릭터는 이 영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캐릭터예요. 아마 차세대 제다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 안드로이드 로봇이 왔을 때 그 로봇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로봇을 팔아버렸으면 이 여자 주인공은 이 모험에 뛰어들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아니요, 팔지 않겠어요 하면서 저 안드로이드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습니다.
결국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 여성은 어마어마한 새로운 모험에 뛰어들게 됩니다. J.J. 에브람스는 2015년에 미국 사회를 아주 정확하게 읽었어요. 세상이 변하고 있고 더 이상 백인의 중심의 세계가 아니다. 세상은 평등해지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인류애라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놔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주인공들은 흑인과 여성이에요. 심지어 이것이 더 이상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물론 그 유명한 자막은 등장하겠죠. 먼 옛날 우주에서라고. 하지만 이 두 명의 캐릭터를 통해서 이것이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의 이야기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1편부터 6편까지 등장했던 주인공의 대부분은 어쩔 수 없는 태생의 운명, 태어난 걸 그 운명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험에 뛰어들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인물들이었어요. 선택받은 자들이었던 거죠. 그러나 스타워즈 7에서 이 두 주인공은 스스로 이 모험에 뛰어듭니다. 그냥 제국군의 한 명으로서 살아가도 되지만 저 흑인 주인공은 자신의 군복을 벗어던지고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요. 그리고 저 여성은 그냥 팔아버렸으면 될 그 안드로이드를 자신의 선택으로 아니 팔지 않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며 이 모험에 스스로 뛰어드는 계기를 만듭니다. J.J. 에브람스는 스타워즈 1편부터 6편까지 아주 열렬한 팬이었다고 하는데 그 와중에 야심을 들어요. 1편부터 6편까지는 옛날 이야기였죠. 이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것을 어떻게? 운명이 아닌 스스로의 선택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결정하려는, 그것은 바로 미래에 있겠죠. 그리고 그 주인공은 바로 흑인과 여자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가치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라고 스타워즈 7을 통해서 세상에 이야기를 던집니다. 그래서 저 스톰트로퍼를 연기했던 흑인 배우가 자신의 군복을 벗어 던지는 장면과 저 여자 주인공이 아니요, 이 안드로이드를 팔지 않겠어요 라는 그 장면, 그 두 개의 일부는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일부분이 됩니다.